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13분. 오늘도 역시 아직 장마감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장중에 먼저 장중에 조금 일찍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같이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나라도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렵고 또 증시는 침체 국면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는 사람이 있다고 증시 유튜브를 올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석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바른 그 어떤 논리를 펼치는 정론이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 나라 상황에 상관없이 더 열심히 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저하고 정말 일치하는 그런 그 팬덤을 가지고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튜브 보시면서 내용이 마음에 드시고 또 도움이 되시고 또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고 또 저희 포트폴리오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그 화면에 보이는 그 전화번호 010-6656-9502, 010-6656-9502로요.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콜백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문자를 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콜백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 찍는 상황에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직접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통찰력 또는 통찰 이런 그 말을 쓸 때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이, 그래도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면 그만큼 통찰력이, 조금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자,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건 우리 주식 증시 방송이니까 증시 통찰력을 키워드리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저와 같이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은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분석들을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시에 대한 얘기, 거시 매크로 어떤 거시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차트에 있어서 거시하고 차트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거. 그러나 저희 스탁119 저와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런 게 보이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이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이 시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시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골드만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나왔는데요. 제가 작년 한 11월 말 정도 됐을까요? 뭐 한 달 반이나 한 2달 정도 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2024년도니까 한국이 2025년도에 좀 여러 가지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된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가 아마 이제 우리 환율이 1400원보다는 아래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2024년 11월 달이었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24년 12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에 우리 계엄이니 탄핵이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환율이 어떻게 됐죠? 148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2025년도에 1450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었는데, 2025년도가 되기도 전인 2024년도에 한국의 좀 특수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미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은 바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 그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께 전화를 좀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뭐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닌데, 저한테 그 달러 좀 가지고 있는데, 달러 팔아야 되냐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냥 파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관점에서는 달러, 파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증시에도 영향을 주니까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왜 저는 이제 그 달러를 팔아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는, 달러가 뭐 1480원 그 위로, 뭐 일각에서는 우리 정치 그 상황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면 뭐 환율이 1600원, 1700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 이런 그 경고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어떤 그 환율 수합 같은 게 다 체결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그 한국이 뭐 전쟁, 내란 이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면은 뭐 그렇게 1600원, 1700원 뭐 이렇게까지 치솟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얼마 전에 찍었던 1480원이 이미 그 오버슈팅이 나온 것으로 보니까 저는 어제 그 달러를 팔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에게 파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는요, 달러 인덱스가 며칠 전에, 그 110,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주요국 한 6개인가 7개 정도 화폐를 평균적으로 지표화를 시켜서 달러 대비로 해서 그 지수화를 시켜가지고 그게 보통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한 103 정도 되면은 달러가 강세다 이렇게 말을 했고 좀 달러가 좀 약세로 둔화가 되면은 뭐 97까지도 떨어졌는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10을 한번 잠깐이지만 110을 잠깐 돌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그 110을 돌파한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이제 취임이 임박을 했고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작년처럼 금리 인하를 3번 했던 거를 속도를 줄이지 않겠냐.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들면은 달러가 강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게 됐고 이런 배경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110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막상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그 일반 관세를 그렇게 강하게 부과할 것인지 그게 정말 현실화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이제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치솟을 때는 그렇게 일반 관세 이런 거를 다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현실화 될 것이다라는 그 어떤 가정하에 그렇게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요동치지 않을 수도 있고 물가가 다시 막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뭐 금리 정책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금리 인하 그 정책 자체의 속도가 그렇게 많이 조절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표방 속에서 오히려 지금 미국이 경제가 너무 좋아서 문제잖아요. 그 일자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오히려 어제 그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전쟁 국면들 이스라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전쟁 국면이 완화가 될 거다. 전쟁 국면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단순하게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그 대외 관계 그 속에서
그 전쟁 리스크들이 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은 원유도 그렇고 뭐 가스도 그렇고 뭐 또 원자재도 그렇고 곡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물가가 안정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정책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더 그 금리 인하 정책 기존에 했던 그 금리 인하를 인하해가는 그런 정책을 고수해도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그 관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에 의한 그 달러 인덱스가 잠깐 110을 찍었던 이런 것들은 지속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통위가 돼 있네요. 금통위. 오늘 우리 한국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했죠. 왜 금리 동결을 했습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좀 빨리빨리 내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손발이 묶여가지고 어떤 그 자리에 지금 그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공백 상태에서 그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시켰어요. 금리를 동결을 시켰는데 아마 그 제일 큰 이유는 아까 그 환율이 1,480원까지 막 올라가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금리 인하를 시키면은 그렇게 환율이 더 올라갈까 봐서 한국은행에서는 그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시키면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금리를 동결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인하 계획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코멘트를 남겼어요. 자, 그 한국은행의 정책이 또 역시 그 환율을 추가적으로 급등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달러를 강하게 가져갈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은 한국이 금리를 동결을 시키면은 한국의 돈 가치가 동결이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치솟을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에 그 금리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동결을 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반영을 해서 본다라면은 환율이 다시 뭐 추가적으로 급등할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들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강해진다 그 얘기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좀 헷갈리지 말고 그 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개념 정립을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도 그 금리 환율 관련해서 일본도 역시 지금 통화 정책, 금리 정책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본은 금리를 오히려 인상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일본이 강하게 금리를 인상해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경험했던 것처럼 뭐 엔캐리드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변동성의 악화 요인으로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일단 일본이 금리를 인상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게 된다. 그 얘기는 강달러 추세가 꺾이게 된다. 강달러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면은 우리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 우리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이니까 그러면 그 거시 변수 중에서 환율의 급등발 그 증시 부담은 좀 완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요. 제가 이 거시 변수 중에 환율과 그 피처링을 그 금리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그 차트 가지고 좀 더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 주식 차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화면에 원달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원달러도 그 차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 차트를 보시면은 2022년도에 여기가 1,450원 그때 고점 저항을 맞이한 다음에 이렇게 꺾이면서 1,300원 아래 1,280원까지도 이렇게 주가가 한 4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역시 이렇게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한 걸 보면 역시 원달러도 차트를 가지고 분석이 되는구나, 차트를 무시하진 않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죠. 이렇게 1400 40원을 고점으로 하고 1300원 1300원 정도를 저점으로 하는 이 어떤 그 레인지에 또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갇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갇혀 있다가 최근에 아까 그 달러 강세, 트럼프 그 관세 때문에 달러 강세가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의 그 계엄, 탄핵 이런 것 때문에 특수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악화되면 2025년도에 1450원까지 갈 수 있을 거다 했는데 그 여러 가지 한국의 문제로 인해서 12월 달에 1480원을 찍었고, 지금 이렇게 소강을 지금 보여주면서 1460원, 145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1480원대가 다시 뚫리냐.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는 증시에도 부담이 되고 금융 그 환경 자체가 좀 그 리스키하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게 다시 뚫리게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어떤 논점, 뚫리지 않을 거다라는 논점을 달러 인덱스 측면, 일본의 통화 정책, 금리 정책 측면, 그리고 그 한국의 금통위, 금리 결정 측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더라도 여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고점을 형성해 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하고 좀 비슷하다라면은 일정 폭 이렇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그 달러가 그 약세 국면으로 몇 달 동안 유지됐던 그런 그림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모양상으로 봤을 때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 1350원 정도까지는 하방으로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 고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이제 오히려 그 달러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달러 측면, 즉 그 달러라는 그 거시 변수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우려하는 그런 그 부담은 오히려 실제적으로 현실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는 그런 관점에서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차트. 자, 여기서 차트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는 이제 그 원달러 환율 그 거시 변수 중에 하나인 그 달러 그 관련된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 이제 우리 이제 증시 유튜브 보니까 증시 차트 가지고 좀 오늘 좀 그 몇 가지 포인트를, 아까 여러분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통찰이다, 통찰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스타119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봉이라는 키워드를 썼는데요. 차트,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음봉이라고 쓴 이유는 좀 신기한 현상들이 우리 스타119에서 다 같이 지금 통찰할 수 있는 신기한 현상들이 최근에 지금 매매일수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거래일. 그러니까 7거래일이니까 거의 한 2주에 걸쳐서 어떻게 다 파란색이죠. 봉이 파란색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여기 키워드를 음봉이라는 얘기를 써봤어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이게 이런 것 여러분들이 아마 혼자 보시면서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었구나, 이거를 캐치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한 7거래일 동안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침에 좀 강하게 출발했다가 그게 좀 그 장중에 다시 많이 밀려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구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2520 이상에서는 거기 뚫고 나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음봉이 나왔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2500 이하에서는 다시 회복이 됐죠. 회복이 2500 이하에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 2500 위로 복원이 되려는 시도가 꾸준하게 나왔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그게 어제도 그 아침에 2520 가까이 이렇게 올랐다가 물론 다시 마이너스 하라 그랬지만, 또 이제 어제 그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도 또
다시 2520선을 회복해서 지금 현재 시간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 종가까지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어제처럼 이렇게 밀릴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오늘은 2500, 뭐 30, 제가 지금 2시 30분 이 시간에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2530 가까이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왔는데도 2500을 지키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흐름, 지금 보이시는 이런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저는 어떻게 의미 해석을 하냐면은요,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떤 날은 그 개인들이 많이 사고 어떤 날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그러니까 계속 그 교차 매매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그 평단가는 비슷해요. 개인들이 샀다가 아유 또 못 올라가나 보다 하고 팔고, 외국인들이 그냥 팔았다가 또 거의 비슷한 가격에 다시 사들이고, 그리고 또 조금 불안정한 날들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 연초에 샀던 그 여기 빨간색이 강했을 때 샀던 사들였던 그 선물 매수를 다 매도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차 매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럼 어떤 의미? 결국에 이 저항을 뚫지 못할 것인가? 이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저항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계속 음봉이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2500의 아래에서는 또 다시 2500 위로 복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음봉도 나오면서 이 수급선,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수급선 회복 이후에 어떤 그 강한 그 후속 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어떤 그 매물들을 소화해 가고 손바뀜, 외국인이 팔았다 다시 샀다, 개인들이 팔았다 샀다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그 수급의 손바뀜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오늘은 2530 가까이로 좀 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 이렇게 잠깐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결국에는 변동성이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여드렸던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갔다 아래 떨어졌다 다시 복원됐다, 이 사이에서 지금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이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제가 그저께 그 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그 옵션 매매 때문에 발생하는 변동성도 있고, 또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 이 수급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 한국 시장에서 2500과 2520 사이에서의 계속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는 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추세성이라는 키워드인데, 그럼 이 변동성에서 추세성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차트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차트가 일단 한 번은 이게 이 추세성으로 바뀌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2520선, 2530에서 못 뚫었던 그 저항이 한번 뚫려야 된다. 어디까지? 2600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2580, 즉 이 위에 있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 보라색 선이 단기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기선이 지금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전환이 못 되고 있는 건데, 이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라도 이 지금 보라색 선 위로 한번 치솟아 줘야 된다. 치솟아 줘야만 방향을 틀어놓을 수가 있다. 다시 밀린다고 하더라도 치솟아 줘야만 방향을 틀어놓으려는 그런 추세성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변동성과 음봉이 계속 발생했던 이 과정 이후에, 잘 들으세요. 2580선까지의 한 번의
이 저항을 한번 일시적으로라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저의 예상이고 저의 뷰입니다. 뷰. 자, 그래서 추세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만간에 일시적으로라도 코스피가 2580 정도까지 즉 경기선, 여기 키워드로 표시해 왔는데요. 이 경기선 위로 일시적으로라도 한번 돌파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게 저의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여러분들께 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간이 있다라면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게임이론이라는 거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 전략을 쓰고 있는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시간과 게임 이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시간이 있고 게임 이론의 그런 여러분들이 그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간다라면은 지금 어려운 시기는 통과가 될 것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그 관점, 그런 어떤 정석적인 그런 생각,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유지를 하셔야 된다. 어렵지만 사실 그 시간이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시간이 계속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니까 오래 걸리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지쳐가지고 먼저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왜 제가 이 게임이론 이 시간을 이렇게 하필이면 결론으로 강조를 드리냐면은요. 지금 부작용, 이재명,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이 사람이 정말 자기 감옥 가는 거 피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뭐 탄핵을 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내란으로 선동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을 급기야 체포했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급한 마음에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기적인 것만 보고 그냥 짧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통령, 끌어서 체포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대통령은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오히려 유혈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불법 체포에, 그냥, 일단, 불법 체포에 따라가 주겠다. 이렇게 과정이, 저는 간디의 비폭력 저항, 어떻게 보면 더 조금 제가 오버를 하자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런 것까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시간이 급해서 부작용을 낳고 무리수를 두는 이재명이나 이 민주당 또는 거기에 동조하는 부역자들, 공수처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제는 패배다. 잘못된 패착이 될 거다. 오히려 어제 대통령이 그렇게 일시적으로는 어떤 자존심도 상하고 어떤 모멸감 같은 것을 느꼈겠지만, 자괴감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값진 승리로 이어질 것 같다. 뭐 다음 주 정도에 여론조사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게요. 지지율이 50% 돌파하는 그런 일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수도 2580 경기선 위로 일단은 한번 치솟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합니다. 제가 지지율과 증시 코스피의 저항 돌파, 이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려고 했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정론, 그리고 정석, 그리고 정도를 가지고 증시를 바라본다라면 여러분들은 조만간에 증시에서 역시 살아남고 승자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